고질적 눈질환 치료 안검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검은 이제 눈꺼풀 주변에 이제 그 안검, 눈꺼풀 주변에 안검 쪽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것, 테두리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얘기하고요. 여드름과 비슷해서 눈꺼풀 여드름이라고 그럽니다. 눈물은 여기 눈물 바깥에서 이렇게 분비가 돼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눈물 선을 따라서 쭉 분비돼서 여기서 코로 해서 입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눈물이 하는 역할은 외부적인 먼지 또 기운 이런 걸 씻어내는 역할을 하고요. 또 눈에 영양을 공급하고 또 눈을 촉촉하게, 그래서 면역의 핵심이다, 눈의 면역의 핵심이 눈물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물은 1분의 1 마이크로 5분에 한 방울 떡 떨어질 때 한 방울씩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네, 눈물은 세 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일 바깥층이 이제 지질층, 그 다음에 중간층이 수성층, 그 안쪽이 아래가 이제 점액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지질은 눈 안쪽 피지선, 우리가 이제 얼굴에 피지가 있듯이 피지가 많이 분비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눈꺼풀에 있는 피지선, 마이봄샘이라는 피지선에서 이렇게 눈을 깜빡이는 동작에 의해서 눈물이 이렇게 피지선에서 이제 지질이 이렇게 분비가 돼서 되고요. 그 다음에 수성층은 우리가 눈물, 일정량의 눈물이 아까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점액층은 지질과 물만 있으면 눈물이 이렇게 안에 고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점액이 있어서 눈동자, 이 각막에 딱 달라붙을 수 있게끔 일정량의 점액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분비되거나 너무 적게 분비되면 눈물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눈이 건조하고 아프고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에 이제 그 맨 위쪽에 있는 이제 지질층은 마이보험샘이라는 피부선 안쪽에 이 안쪽 마이보험샘에서 분비가 되는데, 한 20개에서 25개의 이제 지방을 분비하는 마이보험샘이 있어요. 거기에 노폐물이나 세균, 또 화장품 찌꺼기, 먼지, 미세먼지, 또 손을 지저분한 손으로 비비다가 그쪽에 이제 자극, 세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기 있는 피지선이 막혀서 피지 분비가 안 되면 이제 여기에 염증 생기는 것이 눈꺼풀 염증, 안검염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지, 알레르기, 지저분한 손으로 눈을 만지다든가 또는 비빈다든가 눈 화장, 또는 눈꺼풀 안쪽 거기에 20에서 25개의 지방샘에 마이봄샘에 노폐물 세균들이 염증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은 속눈썹 눈 가장자리가 이제 눈꺼풀이 빨갛게 붓고 눈꼬리에 이제 하얀 눈곱. 항상 눈곱은 외부적인 균에 대해서 노폐물들이 나가거나 내 몸의 노폐물들이 눈곱이라는 형태로 밖으로 배출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많이 피곤하거나 밤을 새거나 그래도 눈곱이 많아지고, 외부적인 미세먼지나 균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눈곱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안검염으로 인한 것은 하얀 눈곱. 그래서 초기에는 물기가 있는 눈곱을 끼고 그것이 열이 좀 심해지고 경과가 되면 딱딱한 노란 눈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눈꺼풀 피부가 이제 비늘처럼 하얗게 일어나는 증상. 우리가 이제 노폐물과 찌꺼기가 이제 바짝 마르면서 비닐처럼 하얗게 일어나는 증상. 또 그 염증으로 인해서 마이봄샘 주변의 염증으로 인해서 속눈썹이 빠지는 증상. 또 인공 눈물을 써도 나아지지 않는 안구건조증이 생기게 됩니다. 인공 눈물 써도 여전히 눈이 뻑뻑하고 아파요. 기름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기름기는 하는 역할이 윤활유 역할을 해서, 우리가 기름이잖아요. 윤활유 역할을 하니까 기름 성분이 없게 되면 물만 넣는다고 역할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계가 뻑뻑하면 기름 쳐주듯이 기름이 나오는 지질층이 맥혀 있기 때문에 눈이 뻑뻑해서 안구 건조 약을 써도 계속 뻑뻑하다, 이 약이 안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공 눈물은 세 가지 가운데서 아까 수성층,
물을 넣어 보충해 주는 거죠. 눈이 건조하고. 근데 점액이 없다든가 지질이 부족하면 물을 넣어도 여기서 점액이 있어야 여기 눈에 딱 달라붙을 수 있는데 이 눈물이 그냥 밖으로 흘러버리게 되고, 기름기가 없으면 눈을 유난해 주지 못해서 눈이 계속 뻑뻑하고 아프고 자극감이 있고 이물감이 있고 상처가 잘 나고, 또 상처가 나서 눈에 이물감이 비비다 보면 각막염이나 결막염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그것이 더 심하면 각막 궤양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각막에 이제 염증이나 상처로 인해서 뿌옇게 끼게 됩니다. 궤양. 그것이 더 심하면 각막 혼탁으로 되고, 혼탁이 더 심해지면 각막 이식이라는 걸 통해서 하게 된다. 각막 이식을 해도 다시 또 불편한 증상이 생겨서 또 불편한 증상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구건조는 눈병의 시작이자 면역의 시작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 주변에 있는 눈물샘들을 짜내는 방법은 하품을 크게 하거나 그러면 눈물샘이 짜지면서 저절로 이렇게 눈이 촉촉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성분 세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룰 때, 그 다음에 적당한 양이 분비되고 적당한 양이 눈물 구멍을 통해서 나갈 때 눈이 건강하게 되고요. 그래서 안구건조가 이제 눈만 건조한 게 아닌 거죠. 눈이 많이 안검염이 있으면 당연히 안구건조 증상이 따르고, 안구건조의 대표적인 증상, 눈 이물감 있고 눈 따갑고 눈에 열이 나고 충혈되고 아프고, 또 눈꺼풀이 빨갛게 붓는다 그러면 이것은 안검 부위가 순환이 안 되면서 여드름 생기듯이 빨갛게 부어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얀 비닐 같은 것이 하얗게 일어난다. 그건 이제 이 안에 있는 피가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비닐로 일어나는 지방 덩어리가 분비가 안 되니까 모공 여기 피지선을 막으면서 굳어지니까 비닐처럼 일어나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또 눈다래끼, 콩다래끼, 다래끼 형태에 따라서 이제 맥리종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조금 딱딱한 거, 몰캉몰캉한 거, 또 위에 나느냐 아래 나느냐, 아래 피지선을 막았느냐 위에 피지선을 막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게 됩니다. 또 이 각막염, 결막염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시력이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구건조 환자들한테 집에서 따뜻한 찜질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안구건조가 있으면 일단 따뜻한 찜질은 수성층이나 점액층에는 상관이 없겠죠. 눈을 이루는 세 가지 성분 가운데서 수성층, 따뜻한 찜질을 한다고 눈물이 생기는 건 아니죠. 점액층, 따뜻한 찜질을 한다고 해서 눈이 더 잘 붓는 점액이 생기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눈꺼풀 위쪽 이 피지선 분비, 기름기가 있어야 되는데 기름기가 맥혀 있기 때문에 따뜻한 찜질을 하게 되면 기름이 녹겠죠. 피지선을 막고 있는 기름기가 녹으면 구멍이 열리면서 기름이 분비가 될 수가 있어 눈이 매끄러워지고, 매끌매끌, 우리가 기계가 잘 안 돌아갈 때 기름이 나와야지 기계가 부드럽게 잘 돌아가듯이 피지선에 기름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막고 있는 것을 따뜻한 찜질로 그것을 없애주는, 잘 분비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온찜질, 뜨거운 찜질이 아니고요, 한 40도 정도 되는 찜질을 눈 감고 한 10분에서 15분 자주 해주는 게 좋고요. 눈 주변의 청결, 또 세수할 때 눈 주변에 먼지나 이물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또 기름진 음식,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자꾸 이걸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버섯 종류 음식이나 목이버섯, 버섯 종류 음식, 또 미나리, 이렇게 야채, 청록성 야채 이런 것들을 먹어서 노폐물들이 쌓이지 않게끔. 이것은 여드름 관리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결하게, 피부를 청결하게 해주고 모공에 기름기가 끼지 않게 하듯이 눈에 있는 안검염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검염은 우리가 눈다래끼 많이 오잖아요. 눈다래끼가 생기는 원인이기도 하고, 또 안구건조의 큰 원인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각막염, 결막염, 염증의 큰 원인이기도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물의 세 가지 성분 가운데서 지질층, 기름기를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피지선이 막혀버리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염증이 눈 자체에
세 가지 질병, 안구 건조와 눈 다래끼, 안검염, 더 심해지면 결막염, 각막염, 각막 상처, 그다음에 각막 궤양, 각막 혼탁, 시력이 안 보여버리는 그러면 각막 이식 이런 식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조그마한 안구 건조에서 시작됐지만 그것이 단순히 인공 눈물로 해결되지 않는 거죠. 세 가지가 다 같이 합쳐져야 되는 거죠. 인공 눈물과 점액질과 그다음에 지질층 세 가지가 적당한 양이 분비돼서 적당한 양이 나갈 때 우리 눈은 건강하게 보호를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한방 치료 처방은 이제 안검염 초기 염증이 있을 때는 응교산, 통비사위탕, 청열제습탕이라는 걸 쓰고요. 멍울해지면서 만져질 때, 또는 염증이 있을 때, 또 눈다래끼, 콩다래끼 이런 다래끼로 됐을 때는 선방활명, 딱딱하게 있는 경우, 눈다래끼가 딱딱하게 있거나 또는 이렇게 짓물러 가지고 눈타에 이렇게 붙어 있거나, 이때는 선방활명이라는 약이 들어가서 딱딱한 건 부드럽게 하고 아직 터지지 않은 것은 터지게 하고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또 비닐처럼 하얗게 일어날 때 이제 지방 성분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비닐처럼 하얗게 일어날 때는 당기음제라는 걸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항상 몸이 약한 상태에서 안검염이 반복적으로 생길 때, 기운이 많이 약할 때, 그럴 때는 탕리소독음이라는 약을 쓰고요. 눈꺼풀이 부어오르고 자고 나면 붓고 빨갛게 되고 그런 경우는 통비사위탕, 청열제습탕이라는 약을 씁니다. 통비사위, 그다음에 청열제습 해서 치료하고요. 각막염, 결막염 증상이 심하다. 그렇게 됐을 때는 농담 사간탕이라는 처방을 쓰고요. 그다음에 안구 건조가 있고 시력까지 떨어진다. 그럴 때는 안구 건조만 있을 때는 사물오자탕, 시력까지 떨어지면 사물구자탕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안검염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눈꺼풀 주변에 있는 20에서 25개의 마이보험샘, 지방을 분비하는 샘이 맥혀서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걸로 안구 건조와 콩다래끼, 다래끼의 큰 원인이 되고, 또 이것 때문에 결막염, 각막염으로 발전하고, 또 각막의 상처, 궤양, 결석, 또 각막 혼탁, 그 이제 검은 눈동자를 가리게 되면 시력 저하나 상실까지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안검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건강한 눈을 위해서 건강한 눈물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눈의 세 가지 성분의 하나인 지질층, 수성층. 지질층을 맥히지 않게 하려면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여드름 환자가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안 되듯이, 그 다음에 수성층, 적당한 물을 잘 안 먹는 사람들은 건조증이 잘 생기죠. 그러니까 특히 야채 있는 물들을, 청록색 야채물을 자주 먹고요. 그 다음에 점액층 약간 끈적끈적한 걸 하기 위해서 음식들을 건강한 식품, 좀 이렇게 단백질 있는 식품들을 드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검염 치료는 이렇게 적은 불에서 시작해서 큰 불로 발전할 수가 있는 큰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